제1 목표가 되었던 것입니다. 저 앞에 보니까 4.15 부정선거나 사형이라 이런 프라카드를 들고 시위를 하고 있는 분을 보았습니다. 왜 자유대한민국에서 부정투표가 있었는가, 그 원인을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넌픽션입니다. 넌픽션. 의도적으로 공산당이 이 코로나를 생산해서 세계에 퍼뜨렸는데, 공산당이 이 바이러스를 만들어 세계에 퍼뜨렸는데, 그 근본에 파고 들어가 보니까 놀랍게도 바티칸이 연결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바티칸. 여러분 얼마 전 바티칸시 이태리입니다. 거기 브레이크아웃이 됐습니다. 아니 거기가 전기가 부족해서 브레이크아웃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우주군의 작전 중 하나였습니다. 왜 우주군이 작전을 갖다가 바티칸에 가서 했는가, 브레이크아웃을 시켰는가? 원인이 있습니다. 미국 대선에 저들이 간섭을 하고 외세가 간섭을 해서 미국 대선을 망쳐놓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조작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바티칸에 브레이크아웃을 시켰어요. 그리고 한 작전이 무엇이냐? 바티칸 그 지하에 어마어마한 금괴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보도된 바로는 비행기 700대문이라 그럽니다. 그 엄청난 금괴가 바티칸 지하의 금괴에 숨겨져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을 우주군들이 회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대주교 10명이 2, 3일째로 다 죽었어요. 그리고는 코로나 때문이라 코로나로 말미암아 죽었다 그랬어요. 또 금괴 그 재정 담당인 말하자면 금고지기가 숨을 거두어 사망을 했습니다. 왜? 이유가 있습니다. 괜히 죽어? 아닙니다. 자연사 아니라는 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이 세균전, 생화학전, 바티칸이 관련되어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500여 년 전 1517년 그 유명한 루터의 종교개혁이 있었습니다. 로마 교황청 중세 1000년 정도 그때 암흑기라고 그랬습니다. 무수무리의 권력을 가졌던 교황청, 유럽의 모든 황제들의 생사여탈관을 쥐고 있었던 교황청입니다. 그런데 일개 신부 한 사람 루트라고 하는 놈이 나타나가지고는 그 교황청을 들고 일어나서 프로테스트 저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짓밟아 죽여버려야겠는데, 짓밟아 짓이겨버려야겠는데, 그것을 연구한 것이 누구냐? igna티우스 로열라라고 하는 사람이 신부요. 그 사람이 나타나서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난데없이. 지금까지는 성경이 라틴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 사람은 성경을 볼 수도 없고 무슨 내용인지 아무것도 몰라요. 신부가 그저 미사에 하는 말, 죽으라는지 살라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그냥 미사만 드렸어요. 그런데 이 종교개혁을 기회로 해서 성경이 열리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성경 연구다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것이 제수시라고 합니다. 제수잇. 우리가 번역되어 있는 건 예수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예수회는 성경상에 나오는 예수님
그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성경 연구 단체 이름을 지수이시라 했다고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나라는 알기 쉽게 예수해라 그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발전을 해서 일루미나티가 되고 그리고 딥스테이트가 되고 그런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적이 같으면 동지가 된다. 동맹을 맺는데 적군이 같을 때 동맹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이 말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로만 카톨릭의 프로테스트하고 나온 개신교, 이 개신교가 세계로 확산됩니다. 그래서 그 개신교의 열매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된 겁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꽃은 무엇이냐? 선거제도입니다. 전체주의, 사회주의 그것과 반대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선거제도로 말미암아 권력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 이걸 묵사발을 만들어 버려야겠는데 거기에서 나온 것이 이런 세력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신교가 확산되고 개신교가 세계를 주름 잡고 나니까 되게 되니까 로만 카톨릭이 이 세력을 애트려 부시기 위해서 한 것이 선거에 개입하게 된 거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깨트려 버리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의 적은 무엇입니까?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는 자유민주주의를 어떻게든 깨트려 부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둘이 목적이 같습니다. 적이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개신교, 자유민주주의 이걸 깨트려 부시기 위해서 카톨릭, 로만 카톨릭과 공산주의가 손을 잡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편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깨트려 부시기 위해서 저들이 자유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조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세계 약 240개국 중에서 60여 나라의 선거 조작 부정선거로 말미암아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 근본이 바로 여기 있다는 얘기입니다. 4.15 부정선거 그냥 투표해가지고 선거에 이기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근본 목적에 여기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것을 깨우쳐 알으셔야 합니다. 이것을 대한민국 부정선거 4.15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어요. 드루킹이라고 하는 드루킹 뭐야? 드루킹이 뭐야? 바로 그 드루킹이 어디에서 파생돼 나와 있느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를 깨트려 부시기 위해서 공산당들이 조직적으로 해서 나온 것이 바로 대통령 선거, 조작 선거. 그래서 지금 저 문가라고는 가짜 대통령이 생겨나가지고 오늘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일루미나트, 딥스테이트 이 세력들이 발전해가지고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뒤에 WCC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 약자가 뭐냐? 세계 교회 협의회라 그랬어요. 사실은 세계 교회 협의회가 아니라 세계 종교 통합 협의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로만 카톨릭이 꿈꾸고 그리고 노력하는 것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세계를 하나로 묶자고 하는 겁니다. 종교를 통해서 하나로 묶어서 단일 정부를 세우자고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에 같은 목적, 로만 카톨릭, 공산당, 저들은 세계를 다 공산당으로 만들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둘이 목적이 같아요. 그래서 저들이 손을 잡았습니다. 이 두 세력으로 말미암아 오늘 세계가 침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한 부정선거,
우연한 바이러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눈을 넓게 열어서 이 모든 역사적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딥스테이트, 일루미나티 그것이 WCC와 함께 합작을 하면서 무엇이 되느냐? 프리메이슨이 됩니다. 그래서 세계를 하나를 만들자, 단일 정부를 만들자. 아주 슬로건이 좋습니다. 저들이 내세우는 주장, 평화, 협력, 일치, 사랑, 화해 얼마나 좋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럴 뜻에서 속아 넘어갈 수 있는 주장을 내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저들의 목적은 그 아름다운 미사여구 뒤에 숨어져 있는 무서운 음모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저들의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교회 일치라고 하는 모든 종교는 다 같다. 가는 길은 여러 갈래인데 최종 목적지는 같다. 그러니 우리는 일치, 단결해야 한다. 서로 싸우지 말자, 전쟁하지 말자, 협력하자, 화합하자. 얼마나 좋습니까? 아닙니다. 여기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마귀란 놈은 속임수의 천재라, 거짓말의 앱이라 그랬습니다. 저들은 세계 모든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속아 넘어가서 우리의 소중한 자유와 우리의 생명을 빼앗길 수 없습니다. 저들이 이렇게 손을 잡고 세계를 하나로 묶자, 잘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걸림돌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2018년 2016년도입니까? 미국의 대선입니다. 그때 힐러리가 다 당선된다고 그랬어요. 95% 이상 힐러리가 대통령 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과를 놓고 보니까 엉뚱하게 생각지 않은 트럼프가 당선이 됩니다.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훌륭하기도 하고 머리도 좋고 하지만 트럼프의 능력 재주만이 아닙니다. 거기 승리할 수 있었던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냐? 이 프리메이슨들의 음모를 깨달은 미국의 근본주의 그리고 보수교단들, 그들이 그 눈치를 채고 이들이 똘똘 뭉쳐서 저 세력을 이거 무너뜨리고 이길 수 있는 사람은 트럼프다. 그래서 저들이 똘똘 뭉쳐서 트럼프를 지지해서 트럼프가 당선이 된 겁니다. 트럼프는 당선되면서부터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정치계의 이방인이었던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서 들어가고 보니까 이 세계의 검은 세력들, 이것은 다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내세운 것이, 나는 성경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려 나갈 것이다. 그 주의를 내세우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된 겁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 수없는 미국의 메이저 언론들이 트럼프를 그처럼 물어뜯고 모략하고 했던 겁니다. 바로 원인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의 지지율가 얼마 없었어요. 인기도 없었습니다. 그때 이제 양이 돼서 일반 국민으로 간 그를 탄핵한다고 난리하지 않습니까? 지금 엊그제 발표된 걸 보니까 지금까지 미국의 제일 위대한 대통령은 링컨이었거든요. 그리고 누굽니까? 배우 출신, 예? 그 1등이었어요. 그 36% 그랬는데 엊그제 영국 제가 금방 영국에서 그 투표를 했어요. 지지율. 그랬더니 거꾸로 뒤집어졌어요. 트럼프가 지지율이 36%가 되었고 레이건이 18% 거꾸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하던 니콘 대통령이 16%, 미국을 건설했다고 하는 워싱턴
13% 이렇게 됩니다. 왜? 떠난 대통령 그가 인기가 이렇게 있습니까? 그가 했던 일들이 옳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의 정책이 옳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도 트럼프로 말미암아 이제 감겨있던 눈이 열리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지식인들이 깨닫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그를 열렬히 지지하고 있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 됐다고 하더니 대통령 자리를 부통령 그 흑인 여자한테 뺏겨내고 자기는 뒷전이 뒤로 돌아앉았어요. 대통령 돼서 지금까지 세계 어떤 정상들하고 단 한 번 정상회담 하나 한 적이 없어요. 왜? 대통령으로 인정을 받지 못해요. 고향으로 가는데 돈 주고 비행기 빌려서 가고. 국민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깨우쳐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깨어나지 못한다면 저 악의 세력들에게 우리의 생명과 자유를 빼앗기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유를 사랑하시는 국민, 자유민주주의를 원하시는 국민들은 다 함께 일어나셔야 합니다. 이 전쟁은 신, 불신의 전쟁이 아닙니다. 생과 사의 문제라는 말입니다. 죽느냐 사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만일 저 어둠의 세력들이 승리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둠 속에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앞날은 암흑 속에 묻히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빛의 세력이 승리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앞날과 희망의 꽃이 필 수 있습니다. 자유를 사랑하시는 애국 국민 여러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깨워 일어나 함께 싸워 나가야 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때때로 죄를 심판하시는데 물로 심판하신 적이 있습니다. 불로 심판하신 적이 있습니다. 때로는 시진으로 말미암아 심판하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전쟁을 통해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의 날이 가까이 다가오기 전에 우리 모든 자유를 사랑하시는 국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의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싸워 나가야 하겠습니다. 시련이 다가올 것입니다. 고통이 올 것입니다. 무서운 환난이 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빛이 오면 어두움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마를 질그릇 깨트려 부시듯이 부실 것입니다. 다가오는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담대해지기 위해서 우리의 꿈을 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희망의 꿈, 그날은 곧 다가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긴 시간이지만은 한마디 한마디가 구국과 애국에 관련된 좋은 말씀이셨습니다. 홍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교육 현장, 실시 현장에 진실의 소리를 알리는 대한민국 애국 유튜브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공선감TV, 투표TV, 뉴올프레스 방송, 나우코리아 방송, 윤현구 방송, 한가키 방송, 박달랑TV 애국방송, 손익빅TV 많은 시청을 해주시고 구독 눌러주시고 시청자 여러분 엄지척해서 해외 곳곳까지 우리의 소리가 전달될 수 있도록 전파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연설은 헌법소단의 애국 목사님이신 김성만 목사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유 대한민국 국내외 국민 여러분,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 봄날에 이 광화문 세종을 앞에서 보시다시피 국민교육헌장의 개몽에 이 귀한 시간을 또한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자유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칼막스의 어록에 이념은 피보다 진하다 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아이 준용이 아빠라는 사람이, 아이 준용이 엄마라고 하는 사람이 청와대의 파란 집, 저 대골 같은 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얼마 전에 미래행진곡에 작사한 골수 좌파 수장인 백기환 초상집에 와서 술잔을 직접 올렸다고 합니다. 대통령의 그 직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의 그 직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은 좌우에 기울지 말고 중심에 서서 나라의 건강한 발전을 밤잠을 지새며 도모해야 할 직책임을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나라의 멸망의 위기에서 몸을 던져 영원한 백성엽 장군에게 행한 짓을 보십시오. 나라의 건국과 국가의 정체성을 무시하고 짓밟은 대표적 인물 백기환이를 동지라 하는 이 문재인, 과연 그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백기환이를 동지라고 부르며 사상의 스승이라고 부르는 저 문재인을 뭐라고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박영희 간차! 이러한 면을 보면은 이는 첫째로 나는 사회주의자라고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좌파 골수분자인 백기환 앞에 선수술을 바친 것 자체가 동기이자 사상의 스승으로 모셨다는 뜻입니다. 간첩이다! 자유 대한민국 국민들이 뭐라 하든 말입니다. 둘째로 국민 갈라치기를 확실하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임기 후에도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줄 좌파 세력을 공고히 하는 계기로 삼자, 이것입니다. 참으로 야비하고 더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순신 장군보다 더한 애국 충정의 사표인 백섬엽 장군에 대한 장례식 때 저들은 똘똘 뭉쳐 친일파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악랄한 짓을 쉬지 않고 있는 무리들이었습니다. 셋째로 대한민국의 주류가 완전히 좌파 친북 반일 세력에 의해서 교체되었다고 하는 선언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유 대한민국 우파를 완전히 외면하고 저들 저 사악한 어둠의 세력들이 자유 대한민국의 주류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고 하는 그러한 선언임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국민의 힘에 텃밭인
경남 통영 여러분 잘 아시죠? 그곳에 대한민국을 공산사회주의를 만들기 위해서 헌신한 간첩으로서 김일성의 애완견 노릇을 한 자를 기념하는 윤상이의 도시가 되어져 있음을 통영에 다녀오신 분들은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준영이의 엄마는 전용기를 타고 윤희상의 독일 묘역 앞에까지 가서 통영에서 자란 동백꽃을 가지고 가서 심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또한 문재인 그는 뭐라 했습니까? 내가 존경하는 작곡가다. 이렇게 간첩 중에 간첩인 윤효상 앞에 이들은 이와 같이 어쩜 그렇게 자신이 간첩이라고 하는 자신이 북한의 김정일과 김정은과 동지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간첩으로 20년 넘게 살다 온 신영복을 이 준영이 아빠가 뭐라겠습니까? 나의 사상의 스승이다. 또한 김원봉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김일성과 함께 6.25를 계획하고 실행한 저 잔악무도한 김일성의 쌍두마차격인 김원봉에게 준영이 아빠가 뭐라 했습니까?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이고 한미동맹의 뿌리라고 하면서 대한민국의 최고의 훈장을 줍시다. 그러자 자유대한민국 애국 국민들이 아우성을 부르며 나왔을 때 그 소리를 쏙 들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자유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시진핑에게 전화를 해서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을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6개월이나 남겨놓았는데 말입니다. 가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자유 대한민국을 짓밟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자유 대한민국 국민들의 재산을 짓밟고 잿더미로 만든 저 북한 공산당 그 후견인인 저 시진핑 공산주의자 그를 향해서 추적인 그를 향해서 어찌 이와 같이 자유대한민국의 국민의 이름으로 이따위 소리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역적 중의 역적임을 선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유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국내외 국민 여러분, 우리는 3.1점을 기점으로 하여 우리의 각자의 이치에서 기울어진 이 자유대한민국을 세우기 위하여 짓밟힌 자유대한민국의 헌법을 위하여 무너진 한미동맹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우리는 한쪽 손에 태극기를 한쪽 손에 성조기를 들고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제2의 자유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우리 모두 다 외칩시다. 외칩시다. 애국 목사이신 우리 김성만 목사님의 구국을 위한 절별을 포하는 연설을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헌법소단의 총단장이신 박상구 단장의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애국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는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저희 국민교육 현장의 정신을 받들어서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하고 있는 국민교육 현장,
그 주제 이슈는 탄핵무효입니다. 탄핵무효는 바로 대한민국 지키기입니다. 지금 현수막에 피고 국회, 피고 헌재, 피고 선관위, 피고 불법 가짜 대통령, 도대체가 국회, 헌재 이 무슨 뭐 범죄 집단입니까? 대한민국의 법을 만들고 집행하고 심판하는 이 헌법기관들이 대한민국을 지금 망국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 국민 여러분에게 알리고 여쭈고자 하는 게 이 국민교육 현장 이 자리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 나열된 이런 법을 이런 식으로 자신의 잘못된 법이 있다면 어떻게 용서를 받고 어떻게 연이은 10여 차례가 넘는 각하 그런 선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국가를 여기에 하면은 법도 필요 없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까? 말도 안 되죠. 정말 기가 찬 오늘의 법학자 한 분을 만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6인 이상의 찬성이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부인 저는 재판관 아닌 8인으로 새끼 뭐 잘못됐냐 라고 했습니다. 어제 한번 따져봅시다. 헌법재판소 법 제3조에는 재판소는 재판관 부인으로 구성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항에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 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다음에 3항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일 또는 정년 도래일까지 부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일 또는 정년 도래일까지 부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2017년 3월 10일 탄핵 심판을 결정하기 이전에 한 재판관이 정년 만기로 결혼을 낼 수밖에 없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헌법재판소법 제6조에는 결혼을 이런 식으로 보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년 만기가 도래하고 있는 것을 다 알고 있어. 국회도 알고 있고, 당시 대통령 권한 대행, 국무총리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해야 할 그 법 집행을 하지 않고서 그러고서 6명 이상이면 탄핵 찬성 통과된다고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 파면한다라고 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총알 없는 탄핵의 총을 쏘았던 것입니다. 총알 없는 탄핵총 1000번만 쏴봐라. 탄핵이 일어나는지. 분명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불발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우리가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떠나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여기는 대한민국의 국토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이 준수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국회가, 헌재가, 중앙선관위가, 대통령 권한 대행이 이렇게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앞장서서 파괴할 수 있습니까? 이 씨발아, 이게 대한민국 법이냐? 국민들이 이렇게 법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으면 분명히 형을 살든지 손해배상을 하든지 철저하게 못할 겁니다. 왜 헌법기관 국가는
법을 이토록 파괴해도 되는 겁니까? 앞에서 공권력 제1집행자 경찰관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불법 가짜 대통령의 불법한 행정명령을 받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 검찰, 법관, 국회, 또 행정관리들 모두가 불법 가짜 대통령의 불법 통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국군 통수권자는 저 불법 가짜 대통령 문재인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탄핵은 불발됐습니다. 박근혜가 좋고 나쁘고 문재인이가 좋고 나쁘고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이렇게 헌법이 처절하게 파괴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 모두가 알아서 이제 벼르고 벼르는 3월 1일 집회를 금지하고 있습니다만 1인 시위로 각자가 대한민국 살리자고 1인 시위 나서야 됩니다. 택배 들고 1인 티켓 들고 다 나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애국시민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강신진 동기는 아스팔트에서 태극기 1세대로 2016년 1월부터 대한민국에서 저희 애국동지들과 함께 해오신 훌륭하신 분입니다.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애국 시민 여러분.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나라를 건국하신 분이 최초에 누구셨죠? 당군 조선. 당군이 이 땅에 나라를 건국할 때 그 정신이 홍익인간 정신이었습니다. 홍익인간, 여러분 한마디로 정의가 뭡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끼친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끼친다. 그게 홍익인간 정신이고, 그게 우리 이 시대의 민주주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그 정신으로 우리 민족은 5,000년 역사를 이어왔고, 또 현재 5천만 국민이 세계를 선도하는 그런 리더 국가로 성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건국한 지 70년 역사가 이루어졌죠. 우리 건국 대통령이 제가 안 하겠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제가 이 마스크를 쓰는 이유가, 저는 공개 장소에서 마스크를 안 써요. 광화문에 나와서도 마스크를 안 쓰는데 마스크 쓰고 연설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그저 공무원들 단속 기준입니까? 저는 제가 지금 마스크 쓰고 하려니까 말이 안 나와서 못하겠어요. 공개 장소에서 마스크를 써야 되는 이유는 상대방한테 이 질병의 오염, 전염 위험이 있기 때문에 쓰는 건데, 우리 질병관리본부의 기준이 2m 이상 되면 전염 위험이 없어요. 맞습니다. 경찰 간부들, 여러분들 저한테 국민들 탄압하지 마세요. 탄압하지 마라. 뭘 지금 이제 아니 연사가 마스크 쓰고 해야 된다? 그런 거 여러분들 강요하지 마세요. 이게 뭐 불법이냐 합법이냐 그런 걸 좀 초연하게 세상 살면서 이 강화문의 자연 공기 마시면서 내가 자유롭게 살아가야 되는 게 대한민국의 권리 아닙니까? 이 뭐 무슨 강압을 하고 이렇게 탄압을 하는 겁니까? 자, 제가 아까 홍익인간 얘기하다가 대한민국을 건국한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그분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해서 대한민국을 건국했죠. 그 건국을 하셨고, 북한은 김일성 노예체제로 가면서 건국을 했는데, 여러분들 그 당시에 기억나시죠? 우리 건국 시점은 지금 순위로 보면은 세계 200위 최빈국이었어요.
그 당시에 또 이승만 대통령이 국민들 전체 여론을 조사해 보니까 자유민주주의가 뭔지 공산주의가 뭔지 몰라서 국민의 78%가 공산주의를 선호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 문명 시대에서 공산주의, 민주주의 체제도 모르고 그 가운데서 건국한 이승만 대통령은 세계사적인 영웅이었습니다. 그런 자유민주주의를 건국하고 그 정신으로 이승만, 박정희 그 위에 70년을 성장하면서 세계 12국가로 성장해왔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어땠습니까? 북한은 공산주의 체제를 준비하면서 지금은 세계 최빈국으로 아예 노예 국가로 가고 있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아까 홍익인간 정신과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파괴하는 범죄 세력이 문재인 일당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벌써 문재인 저자들은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한 놈들 아닙니까? 간첩입니다. 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한 놈들이고 그 다음에 자기들 자체가 건국이 문재인이 말이 건국은 1919년 3월 1일이라 그래갖고 건국 100주년 저 행사를 19년도 하려고 그러다가 김정은이 불러다 하려고 그러다가 김정은이가 뭐야 이 새끼 우리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건국한 게 1948년 9월 9일인데 문재인 너희 새끼 뭐 하는 거야? 이래갖고 낭패를 봤거든요. 그래갖고 문재인이 개경한 거예요. 그러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건국을 부정한 놈이 지금 문재인이가 저 일당이 헌법을 파괴해서 불법 탄핵을 통해서 집권한 놈이 저놈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국민 여러분은 개인 혼자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가 체제가 무너지고 사회 체제가 무너지면은 개인의 삶은 없는 겁니다. 노예로 가는 겁니다. 내가 집에 재산이 100억 있다, 500억 있다, 그거 그냥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저 법무부가 삼성 이재용이한테 앞으로 5년간 취업을 제한하겠다. 이런 뉴스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그런 뉴스를 봤어요. 여러분, 2017년 저놈이 집권한 이후에 18년인가 19년인가 3월 27일 날 대한항공 주주총회에 국민연금공단에 전부 지분이 5% 7% 되는데 이 원래 국민연금을 투자하는 자산으로 운영하지만은 그 주주총회의 권리론의 행사를 안 합니다. 그런데 이놈들만이 정부가 주주권을 행사한다 그래갖고 대한항공 주총에 참여해서 조중원 그 회장의 경영권을 박탈했어요. 대한항공이 정부로 강탈당한 겁니다. 그리고 삼성을 지금 강탈하기 위해서 이재용이를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이재용 회장이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죄가 있다고 하는 사람 제 목소리 들어보십시오.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회장은 죄가 전혀 없습니다. 이재용의 죄를 여러분들 헌법에 어떻게 판단할 때 86억을 뇌물로 줬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 정유라 말탄계 35, 56억은 공적 기금으로 되었는데 그거 이제까지 우리 헌법상 전혀 그 사적 박근혜 대통령한테 사적 뇌물 준 게 전혀 아니에요. 맞습니다. 어디가 있고 그 다음 정유라한테 말 제공한 거는 정유라를 비롯한 모든 우리 올림픽 선수나 각 분야의 선수들은 우리나라 대기업에 전부 공식적으로 지원했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현대자동차 출신인데 현대 종목부 회장 정의선 회장은 우리나라 올림픽 대표팀에 각종 궁 있잖아요. 양궁 그 선수에 1년에 이제까지 시급한 게 한 500억 이상 지원했어요. 현대차에서. 그럼 그런 논리로 하면 현대, 삼성 모든 기업이 다 구속당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아니 기업이 우리나라 대표 선수 한 집단을 통해서 지원하는 게 이제까지 우리 공식적으로 정부가
또 체육기관이 지원한 건데 그게 무슨 범죄행위고 이재용의 범죄행위입니까? 국민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옳죠. 이재용 죄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 박근혜 저 문재인한테 바로 석방하라고 지금 즉시 단언하십시오. 이재용의 삼성 경영권을 박탈한다. 그런 것은 세계사적인 범죄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자유시장 경제가 망가지는 거예요. 헌법 다 파괴되는 겁니다. 어서. 그러면 우리는 다 노예로 가는 거예요. 왜? 맞아요. 기업이 없고 여러분들 사유재산도 지금 다 박탈당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나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 매일 만나고 일을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 만나보면은 아직도 박근혜가 죄가 많은 거냐.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도 영웅이라고 그럽니다. 왜? 그분의 통치행위 4년을 보고 그 통치 철학을 보면은 세계사적인 영웅이었어요. 그러면 저 언론에서 반역 언론들이 박근혜 대통령 범죄행위로 아주 사악한 폐륜 지도자로 이렇게 오염을 시켜놨는데 여러분들 정신을 똑바로 두고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여러분 스스로 찾아보고 스스로 국민으로서 주권을 행사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마스크 쓰다 보니까 좀 톤이 더 높아졌는데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도 대중 많은 사람들 만날 때는 마스크를 꼭 쓰지만은 요 광화문에서 내 혼자 걸어다닐 때는 마스크 안 써요. 왜 자유롭게 호흡해야 되는데 아예 북한산에 올라가는데도 마스크 쓰라고 지랄들 하더라고요. 아, 북한산에 가서 소나무하고 내가 호흡하는데 어떤 놈이 네가 마스크 쓰냐고 내가 험하게 해단쳐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마스크 쓰는 것도 노예 근성이에요. 맞습니다. 우리가 마스크 써야 될 공간은 꼭 써야 됩니다. 지하철 탈 때도 쓰기도 하고 버스 탈 때 그건 분명히 대중이 모여 쓰는데 여러분들이 내 하나가 국민 주권자고 또 국민의 의식을 갖고 저 국가를 리드하는 주체지 저 문재인의 노예가 절대 아닙니다. 마스크 쓰라니 쓰고 이 광화문에 나오지 말라니까 못 나오고 그러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하나 드릴게요. 지난주에 나와서 말씀드린 것 중에서 미얀마가 야들 군사 쿠데타를 했잖아요. 군사 쿠데타 기본 기초 이론이 원인이 뭐냐면은 그 집권당이 부정선거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부정선거로 했기 때문에 군부가 쿠데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쿠데타는 이제까지 미얀마 40년 군사 쿠데타의 이론에 좀 반역, 정상적으로 민주화를 완성하는데 군사 쿠데타였다 이렇게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대한민국 국가를 지키는 우리 군 출신들, 현역 지금 국방장관부터 예비역들,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들 저 경찰들도 여기 나와 있는데 현역 경찰 및 예비역 경찰분들, 또 국민 여러분, 내일 모레 3월 1일자 여기 집회 허가가 안 나오거나 나오거나 떠나서 여러분들 당당하게 개인적으로 나와서 광화문을 리드하는 주체 세력이 나도 그냥 나올 거면 혼자서 나올 거예요. 누가 어항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국민 여러분들 스스로 나와서 대한민국의 주체 세력으로서 내가 세계 국가를 리드한다 이런 자신감을 갖고 우리 3.1절을 기념하는 그런 행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도 여기 못 나오면은 우리 동네에서 내가 태극기 들고 주체적으로 리드할 겁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유시민 발언 애국 국민이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 한 분의 애국 시민이 자유 발언을 더 요청해서 그 한 분의 짧은 연설 한 분을 더 듣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다는데 심장이 터질 것 같아서 또 나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현모양처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현모양처.
사랑하는 아이들에게는 가장 좋은 엄마, 존경하는 서방님에게는 가장 현명한 마누라. 이런 사람 좋아하시죠? 네. 저는 디카도사라고 합니다. 사진의 지존입니다.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전모양체를 만났습니다. 강난이 여사라고 하시죠. 강난이 여사. 이번에 우리 서방님은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글을 써서 보냈습니다. 제가 디카노사라 아는데요, 진짜 제가 만났는데 현명양처 같더라고요. 아름답더라고요. 그런데 자, 그런 감사합니다. 사람을 속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원서. 늘 웃고 다니죠. 얼굴이 굉장히 매끄럽고 잘생겼습니다. 개코나! 그런 사람이 어찌 전모양처를 저버리겠습니까? 박원순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웃고 다니면서 저 밀길에서는 아방궁을 만들어 가정과 서울 시민을 속였습니다. 맞습니다. 얼마나 가면을 썼으면 그 현명한 여인이 속아 넘어갔겠습니까? 만일에 그 여인이 그걸 알았다 그러면 서울시청 밀길에서 그런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을 알았다 그러면 가만히 뒀겠습니까? 세상이 다 뒤집어졌을 것입니다. 가정이 다 폭파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 현명한 여인도 속아 넘어갔습니다.